1시간 동안의 이야기. 맨라드 부인이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남편의 부고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하고자 애썼다. 소식을 전한 이는 언니 조세핀이었다. 그녀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문장으로 사실을 반쯤은 감춘 채 은근한 암시를 주며 말했다. 남편의 친구인 리처즈도 그 곁에 있었다. 철도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신문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리처즈였고, 사망자 명단 맨 위에 브렌틀리 멜라드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본 것도 그였다. 그는 두 번째 전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는 덜 세심하고 덜 다정한 누군가가 이 슬픈 소식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알리기 위해 서둘러 달려온 참이었다. 그녀는 다른 많은 여인들이 그러하듯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마비된 듯 멍하니 소식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언니의 품에 안겨 격정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슬픔의 폭풍우가 한바탕 지나가자 그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그 방에는 열린 창문을 마주하고 널찍하고 편안한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육체를 짓누르고 영혼까지 잠식해 들어오는 듯한 신체적 탈진감에 짓눌린 채였다. 집 앞에 탁 트인 광장에는 새봄의 생명력으로 전율하는 나무 꼭대기들이 보였다. 대기 중에는 비 내린 뒤의 향긋한 내음이 감돌았다. 아래쪽 거리에서는 행상이 물건을 팔러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부르는 노랫가락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처마 밑에서는 수많은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창밖 서쪽 하늘에는 구름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 조각들이 드문드문 내보였다. 그녀는 의자 쿠션에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앉아 있었다. 가끔 흐느낌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와 몸을 흔들 때를 제외하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가 꿈속에서도 여전히 흐느끼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젊었다. 고요한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 선들에는 억압과 나아가 어떤 강인함마저 엿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다. 그 시선은 저 멀리 파란 하늘 조각 중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색에 잠긴 눈빛이 아니라 지적인 사고가 정지되었음을 보여주는 눈빛이었다. 무언가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미묘하고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하늘에서 기어나와 대기를 채운 소리와 향기와 색채를 뚫고 자신에게 손을 뻗어오는 그 무언가를 말이다. 이제 그녀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지배하려 다가오는 그것의 정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의지력을 발휘해 그것을 물리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가냘픈 두 손이 무력했듯 그녀의 의지 또한 무력했다. 마침내 그녀가 저항을 멈추자 약간 벌어진 입술 사이로 나직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숨죽여 몇 번이고 되뇌었다. 자유다, 자유다, 자유다. 그녀의 눈에서 멍한 시선과 두려움의 빛이 사라졌다. 그 대신 눈빛은 예리하고 밝게 빛났다. 맥박은 빠르게 뛰었고 뜨겁게 흐르는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덮이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로잡은 이 감정이 기괴한 기쁨인지 아닌지 묻지 않았다. 명료하고 고양된 직관은
그런 질문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녀는 죽음으로 포개진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을 볼 때,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얼굴이 굳어지고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때 다시금 울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씁쓸한 순간 너머로 오로지 자신에게만 속하게 될 길게 이어질 세월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두 팔을 활짝 벌려 그 세월들을 환영했다. 다가올 그 세월 동안 그녀가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같은 인간에게 자신의 사적인 의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저 맹목적인 고집, 굽히지 않는 강력한 의지 같은 것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 의도가 다정한 것이든 잔인한 것이든 그 짧은 깨달음의 순간에 그녀가 보기에는 그 행위가 범죄나 다름없어 보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때로는 말이다. 사랑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자기 존재의 가장 강력한 충동이라 문득 깨닫게 된 이토록 강렬한 자기 주장의 순간 앞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사랑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자유다. 몸도 마음도 자유다. 그녀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조세피는 닫힌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열쇠구멍에 입술을 댄 채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루이즈, 문 좀 열어. 제발, 문 좀 열어. 그러다 병나겠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루이즈? 제발 문 좀 열어줘. 저리 가. 나 병난 거 아니야. 아니, 그녀는 그 열린 창을 통해 생명의 묘약을 들이켜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상상력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따라 거침없이 내달렸다. 봄날들, 여름날들, 그리고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될 모든 날들을. 그녀는 삶이 길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삶이 길어질까봐 몸서리쳤던 그녀였는데 말이다. 마침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의 간청에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열띤 승리감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승리의 여신처럼 무의식 중에 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걸어나갔다. 그녀는 언니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아래에는 리처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있었다. 들어온 사람은 브렌틀리 멜라드였다. 여행으로 약간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그는 아주 차분하게 여행 가방과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는 사고 현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조세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아내가 그를 보지 못하도록 급히 막아서는 리처즈의 행동에 어리둥절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의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그녀가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말이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19세기 가부장적 질서 속에 갇혀있던 여성의 억눌린 자아를 예리하게 포착한 페미니즘 문학의 수작입니다. 소설은 남편의 부고를 접한 한 여성이 겪는 불과 1시간 동안의 급격한 심리 변화를 밀도 있게 추적합니다. 주인공 루이즈는 상실의 슬픔을 넘어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괴한 기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덕적 죄책감을 넘어서는 오직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실존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의 초고 제목이 1시간의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작가가 훗날 제목을 이야기로 수정한 것은
루이즈가 경험한 그 짧은 해방감이 결코 허망한 꿈이 아니었음을 역설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비록 찰나였을지라도 그 한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 숨쉬었던 진실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말부에서 의사들은 그녀가 기쁨 때문에 죽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문학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정교한 아이러니로 꼽힙니다. 세상은 그녀가 남편의 생환에 감격해 심장이 멎었다고 믿지만 우리 독자들은 진실을 압니다.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환희가 아니라 눈앞에서 다시 닫혀버린 자유의 문, 그리고 되돌아온 구속에 대한 절망이었음을 말입니다. 작가는 이 짧지만 강렬한 반전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비극적 현실을 서늘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